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 이번 코너는 다시 읽어보는 책 시간. 책장에 이 책을 계속 놔둘 것이냐 아니면 과감히 팔아버릴 것이냐. 네. 옛날에는 그냥 아파트 앞에 내놨어요. 읽으실 분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있는데도 안 가져가시면 이제 이 종이니까 재활용품 이렇게 넣는데, 이거 이제 팔아서 돈이 좀 생기니까 짭짤합디다. 제 권수가 좀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마스크를 안 쓸 때는 제가 못 팔았어요. 중고 서점에 갔는데 김태훈이가 와서 책 팔아서 옆에 조수 떡볶이에서 떡볶이 먹고 있더라 이러면 이제 창피하니까. 근데 최근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가끔 가서 팝니다. 한 20권 정도 팔면 떡볶이에 순대까지 하나 아주 맛있게 먹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책은 과연 저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정신의 양식으로 남을 것인지. 가져온 책은 이 책입니다. 걸음걸이만 바꿔도 30년 젊게 산다 라는 책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리드를 진행하면서요, 책을 이렇게 받았을 때 제일 싫은 책이 있어. 제일 싫은 책이 뭐냐? 이 앞에 증정 써져 있는 책이지. 증정 써져 있으면 못 팔아요. 여기 써져 있으면 이렇게 살짝 뜯고라도 팔 수 있는데 여기 찍혀 있으면 못 팔아. 농담입니다. 제가 아무려면 증정받은 책을 팔겠습니까? 제가 나름 그래도 책 프로계의 메시. 누구야? 너 평상시에 잘 표정 없는 애가 갑자기 웃는다. 유튜브 북튜브 중에 호나우두. 제가 김태훈인데 이 책을 증정받은 책에 아무렴 팔겠습니까? 제가 산 책이나 팔지.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팔지는 않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 주십시오. 걸음걸이만 바꿔 30년 젊게 산다. 이 책은 제가 산 책이 아니에요. 어떤 책이냐면 이 출판사 대표가요, 제 마지막 책을 냈던 사람입니다. 이 출판사에서 제 마지막 책이 나왔어요. 만들어진 질병이라고. 지금은 이제 제목이 바뀌어서 서점에 있을 겁니다. 질병사회 이렇게. 이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제목을 재빨리 바꿨죠. 내용은 바뀐 게 하나도 없고 표지하고 제목만 바꿔가지고 다시 서점에 나가 있습니다. 새 책 아니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출판사가 이 묘하게 그 의학 관련 서적들을 내요. 많이 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걸음걸이만 바꿔도 30년 젊게 산다. 그 앞에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션은 최근에 유행하는 그 에세이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죠. 새로 나온 책이라고 줬을 때만 해도 안 봤어요. 이런 류의 책들 굉장히 많잖아요. 건강 백서들, 그죠? 잘 안 봅니다. 안 봤었어요. 안 봤었습니다. 왜냐? 필요가 없었거든요. 필요가 없었는데, 몇 달 동안 책꽂이에 꽂혀있던 이 책이 어느 날 불려 나오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좀 무리해서 운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주변에 친구 한 명이 저한테 너 이렇게 걷는 게 절뚝거리면서 걸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절뚝거려? 그랬더니 너 인마 좀 요새 이상하게 걸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음걸이가 이상한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 걸음걸이가 변했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책꽂이에서 이 책의 제목이 딱 하니 들어왔어요. 걸음걸이만 바꿔도 30년을 젊게 산다. 이게 도대체 뭘까? 부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걷기 운동 전문가 알려주는 뇌와 걷기의 비밀. 그래서 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꽤 쏠쏠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걷는 속도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이 6가지 사람의 생체 신호가 있는데 그 6가지 생체 신호가 뭐냐면 혈압, 심박수, 같은 거 아닌가? 혈압이나 심박수나? 다른 건가? 호흡, 체온, 통증, 뭐 여기까지는 알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생체 신호가 걸음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억지야. 어떻게 호흡과 걸음 속도, 통증과 혈압이 같은 맥락이야? 라고 했는데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치매 환자들의 걸음걸이는 다르다. 이게 일반적으로요. 평균치를 내보면 1초에 제 나이 이제 한 50 정도 되면 걷는 속도가 1.43m 정도를 걷는데요. 평균적인 구간이 1.38m에서 1.49m. 그러니까 1초에 1m를 조금 넘게 걷는다. 이게 이제 평균적인 속도라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의. 이게 70세, 그러니까 70대가 되면 1.21m에서 1.32m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80세에서 99세까지가 되면 0.83m에서 1.10m. 그러니까 1m가 채 되지 않는 그런 걸음 속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씨 병이 걸리면 이 걸음 속도와 함께 걸음의 보폭의 모습도 급격히 달라진답니다. 이렇게요. 네. 보이세요? 네. 부장님도 이제 비슷한 나이니까 이거 줌으로 한번 클로저로 확 당겨서 한번 보셔야 돼요. 네. 나오고 있죠. 맨 윗칸에. 그죠? 정상적인 사람들이 어떤 걸음걸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쭉.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걸음걸이만 봐도 그 사람이 치매나 알츠하이머 혹은 파킨슨씨 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 없다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초기 증상이 걸음걸이에서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이 경도인지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그 뇌에 이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평균 속도가 1초에 1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걷던 속도보다 나의 걸음 속도가 느려졌다. 보폭이 짧아졌다라고 하면 신체에서 단지 걸음 속도만이 늦어진 게 아니라 뇌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그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안 흥미로워? 젊은 애들은 별로 안 흥미로워합니다. 예. 여기 이제 40대 이상들만 다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그래? 하고 우리 부장님은 한번 더 보실 것 같아요 이거를. 네.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는 느리게 걷는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느리게라는 건 뭐냐면 뭐 평균적인 속도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자신이 걸었던 속도에 비해서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킨슨병 치매 환자는 종종 걸음을 걷는다는 거예요. 종종 걸음 있잖아요. 이렇게 짧게 이렇게 걷는 거 있죠. 이게 이제 파킨슨병 치매 환자가 이런 어떤 특징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혈관성 치매 환자. 다리를 끌면서 걷는데요. 살짝 끌듯이 바닥에. 저도 좀 의심스러운 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이렇게 걷다가 보면 이렇게 한 발이 발에 이렇게 쭉 끌릴 때 있잖아요. 휘청거리면서. 우리 담당 PD도 그래? 네. 병원 가봐. 한번 검사 받아봐. 이게 생각해보면 젊을 때 안 그랬어요. 20대 때 30대 때 우리 젊은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렇게 걸어? 바닥에다 한 발 이렇게 찍 그때 휘청거리고 이럴 때 있나? 아주 자랑스럽게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는데 곧 온다고 당신도 온단 말이야. 아니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요새 왜 이러지? 단순한 노화인가? 아니 이게 어쩌면 어떤 질병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뇌는 하체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주장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저도 이 책만을 읽어봐서 이 책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 학계의 어떤 그 정론으로서 보고가 되어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떤 이 필자의 주장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름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평균치의 어떤 도표들을 보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 가서도요. 이런 챕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많이 걸으면 무조건 좋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이제 만보계라고 예전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허리에다 찼던 거 있죠.
이제 이걸 참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으니까 젊은이들은 이걸 안 쓰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또 이 스마트워치가 나오면서 이제 보행 속도와 제가 그날 몇 킬로 몇 보를 걸었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쓰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 만보계가 저도 처음 알았네.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게요. 1964년도 도쿄올림픽 때요. 일본에서 걷기 장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래요. 그게 이제 오늘날 이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으로까지 발전이 되어 있는데 무조건 걷는다고 좋은 게 아니랍니다. 이게 평균적인 속도가 있는데 20대 때는 만보가 좀 부족하대요.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학교까지 걸어 다니고 걸어오고 뭐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그 뒷산에 가서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하루에 한 3만 번은 뛰어다녔던 것 같은데 20대 때가 아니구나 10대구나 그때. 20대 때도 만보 이상 걸었죠. 그죠? 30대에는 만보 정도가 적당하고요. 40대 때는 9,000보, 50대에는 8,000보 정도가 좋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25세에서 26세부터 노화가 시작이 된대요. 우리가 30대, 40대만 해도 나 옛날하고 똑같은데? 라고 하지만 몸의 세포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연골 같은 경우는 한번 닳아버리면 다시 재생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많이 걷는 것도 좋지 않다. 사실은 제가 제가 왜 이 시간에 자꾸 이렇게 내 지병을 이렇게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측 무릎에 슬개골이 안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30대 때 등산을 좀 빡시게 했습니다. 제가 암벽 등반을 그때 막 하면서 트레킹도 많이 해가지고 그때는 아마 술집보다는 산에서 저를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정말 히말라야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네팔까지 가려고 정말 맹훈련을 했는데 갔다 온 형이 너무 춥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추운 거거든요. 고텍스 입어도 추워 그랬더니 너무 추워. 너무. 그래서 안 갔어요. 그냥 북한산만 가자 라고 하고서 등산을 했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이 무릎을 많이 다쳐서 이게 40대 중후반 때부터 약간 삐그덕거리더니 최근에는 이게 자세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틀 때 좀 이렇게 시큰거립니다. 그 요새 TV에 많이 나오는 안정환 선수 있죠. 안정환 선수는 저보다 젊은데도 무릎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 그래요. 그 안느 턴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마르세유 턴이라고 했고 지단 턴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공을 잡으면서 180도 돌아가지고 뛰는 유명한 터닝 동작이 있는데 그게 아주 화려한 개인 기술이긴 합니다만 그걸 하면 이제 연골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년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관절 라인 거의 한 70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60대 이후에는 4,400보에서 5,000보 사이 정도로 걷는 게 좋답니다. 건강을 위해 권장하는 것은 1초에 1.36m 정도를 가는 속도로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 걷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책을 읽다 보면 240페이지 되는데요. 한 80페이지만 돼도 됐을 법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책이라는 게 80페이지로 내면 14,000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또 이렇게 뭐 한 얘기를 이렇게 또 다른 쪽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꽤나 인상적인 구절들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책 되게 무시하다가 다시 펼쳐서 읽어보고 나서 뭔가 하나 얻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 걸음걸이를 살피게 되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걸음걸이가 느려졌다는 것이 어떤 병의 증세일 수 있으니 평상시에 내 걸음걸이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그 병을 예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다는 겁니다. 건강에 관한 책은 서점에 가면 하나의 섹션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보면 막상 따라하기 쉽지 않고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어떤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책들이 꽤 많죠. 그런데 우리가 아마 그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겁내하는 병 중에 하나가 이 알츠하이머, 파킨슨과 같은 어떤 치매에 관련된 병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병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 방법 중에 하나,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이 걷는 것, 조금 젊은이처럼 걸어주는 것, 나이 들었다고 어기적거리는 게 아니라
마음만 해도 20살, 30살이다 라고 예전처럼 한번 힘있게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뒤에도 있잖아요. 암보다 무섭다는 치매. 옛날에는 케이블에서 암보험을 그렇게 팔더니 요새는 치매보험을 그렇게 팔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가 또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나도 치매는 안 왔으면 좋겠어. 그치? 네? 슬퍼 갑자기. 갑자기 슬프다. 이 책이 와닿는 내 나이도 슬프고 슬프다.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시큰둥한 것 같으니까 끝나고 촬영 감독님하고 둘이서 이 앞에서 낮술이나 한잔 해야 되겠다. 제가 부장님 이 책 부장님 드릴게요. 예? 가져가서 읽어보십시오. 자, 이 책에 대한 서평과 평점 보겠습니다. 8.0.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하루 10시간 이상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나에게 자극이 되는 책. 걷기 운동과 뇌가 연결되어 있고 걸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좋았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걸음걸이의 속도와 방법까지 얘기해줘서 걷기 운동에 동참하려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됐다. 별로요. 구구절절 옳은 얘기고 자극도 되지만 하루 30분 이상 5일을 걸으라는 얘기는 실천이 중요한데 과연 이 책을 읽고 실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분은 젊으신 분이에요. 예. 젊을 때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해. 안 따라해. 예? 야, 이거 햄버거 먹지 마. 콜라 먹지 마. 몸에 안 좋아. 맛있는데요? 먹어요. 먹어도 다음날 변화가 없거든. 근데 저희 나이쯤 되면 칼국수, 밀가루만 좀 먹어도 다음날 무거워, 몸이. 예? 라면 먹고 나면 아주 직방이야. 맥주 한 1000cc 먹으면 배탈 나죠. 예? 그런 나이가 온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이 이제 와닿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걸음걸이만 바꿔도 30년 젊게 산다. 예. 오늘 리리디에서 골라온 이 책은 저희 촬영 감독님에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리디였습니다. 네.